뭘 하세요? 까먹었어 몇 번인지. 네, 2번으로 왔습니다. 2번 문제는 쌤이 수업할 때 가끔 관심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문제를 마주쳤어.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눈이 가야 될 거는 뭐에 눈이 가야 되냐면 괄호 속에 x가 들어있는 거에 눈이 가야 돼. 괄호 밖에 있는 x의 값은 무엇을 곱하기나 나누기를 통해서 이건 바꿀 수가 있는데 함수에 대입하는 x의 값은 이 녀석은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쳐다보는 거냐면 괄호 속에 들어있는 f에 주목을 해야 돼. 여기에 주목해야 돼 지금. 얘는 손댈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쌤은 따로따로 쓰기로 결정했어. 분수의 값을 두 개를 따로 쓰는 중입니다. 2 곱하기 x-2분의 fx 따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2분의 xf1을 따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위에 거랑 똑같은 건가요? 지금 다들 이해되신 거 맞죠? 분수의 값을 따로따로 썼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어. 우리 익히 뭐 알고 있냐면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갔을 때 x-2분의 fx-f2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게 f'이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fx는 발견되는데 이게 발견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없던 걸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녀석 값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없던 값을 집어넣을 생각이야. 근데 내 맘대로 지금 4에 해당하는 숫자를 내 맘대로 넣고 하나 뺄 수는 없잖아. 없던 걸 집어넣었으면 또 제거해야 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마이너스 4만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f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f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빼지면 지워질 테니까요, 빨간색은. 이러면 원래 식과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f'이에요? 그런데 얘는 f2로 묶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f2로 묶었으면 뭐가 되는데? 그럼 x-는 빵 되는 값이니까 약분해서 극한값 보겠네. 그럼 이제 결국 남은 게 앞에서 남은 게 누구야? 앞에서는 2f'2가 남았고 뒤에서는 f2가 남았나요?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값은 5한테 도배했으니까 10이고요. 여기서 4 뺐습니다. 제일 처음에 쳐다볼 거는 괄호 속에 있는 x의 값을 쳐다보고 그 녀석을 이걸 가지고 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필요한 걸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 게 몇 번인가요?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번 문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지금 수투에 배우는 것들이 문제를 풀 때 기울기로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4번 문제는 객관식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기울기로 문제를 풀이를 하기 위해서 기울기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야. 지금 제일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뭐 비슷한 게 있지 않았어? a-빵분의 fa-빵 b-빵분의 fb-빵이라고 써도 전혀 하자 없잖아. 근데 맨날 이렇게 쌤이 맨날 써줄 수는 없거든? 딱 보면은 a,fa라는 점이랑 0,0 사이의 기울기네? b,fb하고 0,0 사이의 기울기네? 보자마자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써드렸던 것 같고 오늘도 써드렸으니까 한 서너 번 써드리고 나면 이제 이거 안 써드려도 될 것 같아. 이게 맞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원점에서부터 a,f까지 기울기가 큰 거야? b,f까지 기울기가 큰 거야? a,f까지 기울기가 더 큰 건가요? 그래서 첫 번째 건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게 질문하는 내용은 f'A의 이름은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는 기하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f'A의 값은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요. f'B의 값은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f'A가 큰 거야? f'B가 큰 거야? f'A가 더 가파르니까 더 큰 거네요? 근데 얘는 참입니다. 세 번째는 A, B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A라는 묶음보다는 B라는 묶음이 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값인 b-1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을 쓴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양수값으로 나누기 하면 대소관계 달라지지 않습니다. b-1분의 fb-fa는 a, b 사이의 평균별 오른쪽에 남은 녀석의 값은 f'이 a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가 a, b 사이의 평균별인데 평균별 값이 큰가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큰가요? 물어봤습니다. 현우야, 디귿은 참여 것이야.
자, 그래서 니은과 대시 참이네요. 기울기로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C편으로 가겠습니다. C편에서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나 지금 C편 수학 2 풀어야 되지. 쪽수가 48쪽이 처음인가요? 지금 풀어야 될 게 48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야 하면 되죠? 53까지. 자, 48쪽 폈습니다. 48쪽에서 모르는 건요. 282. 282번이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가 있습니다. 원점 대칭인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내가 설명한 적 있나? 원점 대칭인 함수 이름이 뭔지 알아? 네, 원점 대칭인 건 기함수인가 설명한 적 있나요, 내가?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기함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함수는 홀수차 함수, 다항함수를 친다면 홀수차 함수를 지칭합니다. 홀수차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짝수차항이 존재하지 않고 상수항도 없이 3차항, 1차항, 5차항 그런 것들만 구성된 함수입니다. 기함수는 홀수차 함수입니다. 기함수의 특징은 마이너스를 함수 안에 집어넣으면 그 마이너스의 값이 앞으로 나오는 녀석의 값이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중에는 삼각함수 중에 기함수의 값은 사인의 그래프하고 탄젠트의 그래프가 기함수입니다. 지수함수 중에도 기함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 중에는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 있으면 그건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녀석을 싹 다 우린 기함수로 얘기합니다. 아직 삼각함수는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배운 다음에 하고요. 지수함수는 배웠으니까 지수함수 설명하겠습니다. 지수함수를 우리가 지금 배웠던 지수함수 대부분은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를 배웠잖아. 근데 실은 지수함수의 값 중에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우리가 문제 푸는 중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기함수라고 한 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온 게 기함수라고 얘기했잖아. f-x 값이랑 마이너스 fx 값이 똑같은 게 기함수입니다. 확인해 보려고요. 지금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x 빼기 2의 마이너스 x이라면 마이너스 x 값을 대입하게 되면 x 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나요? 이게 위에 거랑 비교해봤더니 부호가 반대인 건가?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건 기함수가 맞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저 빨간색 그래프에 그림을 갖다 그리고 싶은데 빨간색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원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에서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빼고 싶은 건가 지금? 맞아요? 파란색에서 지금 분홍색을 빼려고 하거든? 근데 빼게 되면 양수값에서 음수값을 빼면 양수일 거잖아? 이쪽은 파란색이 크고 이 핑크색이 작으니까 뺀 녀석의 값은 양수겠네? 근데 둘 다 0,1을 지나기 때문에 0에서는 1 빼기 1이어서 빵이 될 거고 오른쪽은 빼면 양수값이 나올까요? 하지만 왼쪽은 0에 가까운 숫자에서 되게 큰 숫자를 빼면은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파란색에서 핑크색을 빼면 지금 음수일 겁니다. 그 음수인 녀석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수함수의 값이 가운데가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얘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가운데가 플러스인 녀석을 우리는 수업 시간에 본 적은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함수라는 녀석은 원점 대칭 홀수차 다항함수 중에는 홀수차 함수입니다. 반면에 우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함수의 값은 y축 대칭의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중에는 짝수차 함수의 값이 우함수입니다. 상수항도 짝수차에 포함됩니다.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 구성된 것들이 우함수입니다. 다항함수 중에는 그렇고요.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데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은 그게 우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중에는 코사인 그래프가 y축 대칭입니다.
지수함수 중에는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우함수입니다. 그리고 우함수라는 녀석은 y축 대칭인 그래프였을 때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두 개를 뺐잖아. 파란색과 핑크색을 뺐는데 지금은 파란색과 핑크색 두 개를 더할 생각입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0,1에서 0에서 더하면 1과 1을 더했으니까 2의 점이 찍히겠네.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을 더하게 되면은 더 큰 값을 가질 거 아니야. 파란색, 빨간색보다. 마찬가지로 왼쪽도 파란색, 빨간색을 더하면 빨간색보다는 큰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라고. 식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도 확인해 봤고요. 식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fx라고 한다면 f한테 마이너스 x의 값을 대입하면 앞에 건 2의 마이너스 x승, 뒤에 건 2의 x승인가요? 원래 fx랑 똑같은 식이에요? 마이너스 사라지네. 우리 이걸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정보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설명인데 교과서는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고서들은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모든 수학을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짧게 지칭할 수 있으니까. 원점 대칭인 그래프면 기함수로 지칭해버리고 y축 대칭이면 우함수로 지칭해버리면 되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든. 애들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기함수, 우함수로 지칭하는 게 설명이 편하기 때문에 기함수, 우함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교과서는 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282번이 원점 대칭인 함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점 대칭이었을 때 그 그래프가 P점 좌표를 지나고 1,F라는 점에서 OP에 접합니다. 그때 x의 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기네. 말이 길어서 읽기 싫게 생겼다. 여기서 접한다는 표현에 따르면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난다고? 그래프가? 그리고 그래프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누군지 모른다고? 접하는 줄만 알고 있다고? 근데 1부터 3까지 변하는 평균 변화 값을 구하라고? 이거 뭐 어쩌라는 얘기야?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함수 fx의 그림이 마이너스 3,1을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3,1이라는 녀석을 지나야 되는데 그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지나는 또 다른 점은 3,-1을 지날까요?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인 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1,F이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원점과 P라고 하는 점을 연결하는 선이랑 접한다고? 원점과 P점을 연결한 선? 아이씨,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이 F1이 뭔지를 모르네. 대충 이렇게 설명해줄까? 원점과 P점을 지나는 선에 접해요. 선생님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실패할 것 같다. 나는 그냥 나름대로 잘 그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리기는 싫어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P점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 점을 1,F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위에 있는 P점이 있습니다. 빨간색 두 점을 지나는 fx가 있는데 원점과 P점을 연결한 선에서 접한다고요? 이렇게 안 되네. 상황이 이렇게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싫었는데 다시 잘 그려보자. 너희는 그림까지는 그릴 필요 없거든. 선생님이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그림을 그리는 중이거든. 대충 내 마음대로 원점 대칭인 것처럼 그렸습니다. P점 좌표가 여기쯤에 있으면 대충 말이 맞겠다. 1,F라는 점의 좌표 여기쯤에 있다면 원점하고 P점을 연결한 선이 있어. 원점과 P점을 연결한 선이 접선이었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상황대로 선생님이 그냥 그림 그려봤습니다. 설명하려고.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게 필요한 거라며 1부터 3까지 평균 변화율값이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3대 2번 건 누군지 알아? 3대 2번 건 누군지 아냐고. 3대 2번 게 마이너스예요? 3대 2번 건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F1을 몰라서 답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원점과 P점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원점과 P점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 원점과 P점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나요? 그게 뭐랑 똑같다고요? P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이게? 그럼 P점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똑같겠네? 원점과 P점을 연결하는 선하고 곡선의 P점의 접선이 똑같은 선이니까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말귀를 알아듣고 요거 식을 세울 줄 안다면 문제 푸세요. 이 식 못 세우면은 틀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F빵의 값 원점 대칭인 그래프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돼. 원점 대칭인 그래프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 문제점은 이게 문제네. 나 F1 필요하지. F1이 필요한데 문제는 F빵은 빵이잖아. F1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를? F를 어떻게 알아? F'을 또 어떻게 알아? 그냥 이 식 정리하면 F1과 F'이 똑같다는 얘기야? F1과 F'이 똑같다고? 어떨 때 똑같지? 일이었을 때 똑같나? 만약에 F1이 3이면 어떻게 돼? F1이 만약에 3이면 왼쪽은 누구야? 왼쪽은 3이야? 근데 오른쪽은 누구야? F'의 값도 3이 나와야 돼? 나오나? P값이 다 P값이. P가 마이너스 3. 쌤 알파벳을 잘못 썼다고. 여기가 P가 아니라고? 여기가 P라고? 여기가 P고 근데 그건 상관없잖아. 사과하겠습니다. 쌤이 미쳤군요. 문제를 똑바로 안 읽었네요. 쌤 풀어주면서 내가 머리 쓰고 이게 P라고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P는 이건데. 그죠? 그러면 다시 읽어봅시다. OP라는 선을 선생님 잘못 봤어. OP를. 넌 알고 있으면 진작 얘기하죠. 이제 얘기해. 빨리빨리 얘기했어야지. 착각해서 그림을 잘못 그렸잖아. 망했다. 망했어. 1,F1에서의 접하는 선이 OP라는 녀석과 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OP부터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P점 접힐 거면 이게 P점이에요. 선생님 알파벳을 요게 P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P라고 착각해버렸어. OP를 연결하는 선은 지금 이게 OP를 연결하는 선인가요? OP를 연결하는 선이 지금 이 선인데 1에서 접한다고? 그럼 대충 어떻게 그려주면 되려나? 내가 그릴 수 있을까? 몰라. 못 그리겠어. 그래야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그래야지 이해가 잘 될 텐데. 좀 억지스러운데?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데? 몰라. 대충 그릴래. 돼 이게? 나 최선을 다했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OP를 연결한 선, 원점과 P점을 연결한 선이 1,F1이라고 하는 점에 접한다며. OP라는 선이라. OP는 검은색 선이고. 이 점 좌표 1,-1,F를 해야 돼. 그때 그림 안 그릴 수도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점 좌표는
이 파란색 선 위에는 1,F라는 점은 OP라는 선 위에 있어야 돼. 되신 거 맞나요? 근데 OP라는 선은 기울기가 누군데? 마이너스 3분의 2?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은 마이너스 3분의 2x입니다. 그럼 이 점 좌표 누구란 얘기야? 1,F1이. 1, 마이너스 3분의 2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F1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란 얘기네.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의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면 답이 뭔데?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걸 2로 나누게 했더니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읽어서 쉬운 게 어렵게 동갑을 그랬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52쪽이라고 하셨습니다. 52쪽에 풀어야 될 문제는 30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02번엔 F'만 구하면 되니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시라고요? 관계식을 만났으니까 제일 처음에 뭐 하시라고요?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도함수의 정의의 값 일단 쓴 다음에 첫 번째 y한테 h를 대입해요.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정의는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y한테 h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fx 정도는 2항에서 쓰겠습니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h 플러스 exh x 플러스 h인가요? 얘는 빵의 자리죠? 그런데 이 식을 조금만 정리하려고요.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빵 플러스 h 난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f 0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건 따로 쓰려고요. h의 약분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두 번째 뭘 확인할 차례야. 그래서 마이너스 f형의 값이 없던 값을 써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f형이 0인지를 확인하는 중이죠. f형의 값이 0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둘 다 0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f형의 값이 0인 건 확인했나요? 그럼 없던 값을 써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없던 값인 마이너스 f형을 써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앞에 건 극한값이 누군데요? f'이냐? 근데 얘는 h가 빵으로 갔을 때 누구야? 네, h가 빵으로 가면은 2x제곱이군요. h한테 빵 대입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건 지금 도함수를 구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빵 대입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이라면서요. 자,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계산하라고 되어 있나요? 시그마 K값이 1부터 5까지 F'K라고 하니까 K만 집어넣어서 넣을게요. 지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못 푸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설명해 드립니다. 시그마 K값 1부터 5까지 만약에 FK라고 써 있으면 1, 2, 3, 4, 5까지 대입해서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거의 표기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대입한 동안의 숫자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산수해 보겠습니다. 그냥 대입하려고요. 1 대입했더니 누구야? 2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습니다. 5 대입했습니다. 못 더해. 나 이거 못해.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305번으로 들었습니다. 305번이 함수 fx가 있습니다. 함수 fx의 값은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fx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이 x축의 양형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에 요구하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게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 각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 선의 기울기의 값을 탄젠트 세타로 표현한다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알고 있는 내용 맞으세요? 아, 몰랐어요? 중학교 3학년 당신 출신 중학교 어디죠? 이목중학교 교문 앞에 똥 싸고 올까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라고. 나는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점 fx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잖아. 이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야.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이름은 미분계수. 미분계수니까 지금은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필요합니다. 대입하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 플러스 2. x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좀 대입해 줄래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누구냐고? 마이너스 누구? 그럼 분자의 값이 플러스 6이니까 인수가 되는 것 같은데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3으로? 맞아요? 따라서 남은 건 x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1인가요? 그래서 내가 구한 접선의 기울기 값이 1이 답이네요. 그게 탄젠트 값입니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은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그건 중3 때 배우시고 보통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자, 숙제 한 대까지 모르는 거 없나요? 아니면 뒤에 부분도 풀었나요? 미분가능성 뒤에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푼 거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다 짝대기네. 콜렉터야? 이거 짝대기 수집에? 몇 쪽이라고요? 56쪽. 56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짝대기가 앞에 많았는데? 아니, 붙였어요. 음. 그래도 오늘은 진도 나갈 시간이 충분히 많네? 자, 56쪽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번인가요? 319번이 다항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gx의 값은 다항함수를 가지고 더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gx의 값은 다항함수겠네. fx, gx 다 다항함수인데 문제가 뭔가 이상하다. 여기는 g2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g2가 아니다. 뭔가 좀 특이하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앞에 거 뒤에 거 따로 써야 되겠다. h가 둘 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 빼기 h분의 GH가 있다고? 한 칸 띄고 썼습니다. H 혼자 있으니까요. 앞에는 당연히 0의 자리 아니야? 그럼 니네는 지금 궁금한 게 누구야? 뭐가 궁금하지? 아, 여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궁금해. 또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이 값들만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값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G2라고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G0을 집어넣었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이 파란색은 쓰나 똑같은 거잖아. 근데 두 개는 똑같을까? 너 보면 되잖아. 2대2 하면 누군데? 0대2 하면 누군데? 똑같네.
맞아요? 똑같으니까 이 녀석은 값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두 개는 소거되니까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잖아. 앞에 게 누구예요? 앞에 게 누구냐고요? 뒤에 건 누구야? 앞에 건 5인지 알고 있는데 뒤에 있는 값을 모르는 거네. 되신 거 맞나요? G' 0의 값도 어떻게 구해? G' 2의 값을 가지고 G' 0을 구할 수 있나 보지? 구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다항함수라고? 어떻게 하지? 다항함수를 하는데 뭐 하면 나오겠지 뭐. 해봅시다. 문제가 알려준 건 G' 2를 알려줬잖아. G' 2의 값은 이렇게 여기서 H라고 되어 있는데 쓰면 X라고 써볼게요. X의 값 2로 갔을 때 X-2분의 GX-G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입해 보려고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x의 값 2로 갔을 때 x-2분의 fx 플러스 fx-2-x라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게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 다음에 G2의 값이 f2 더하기 f방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리미트 x의 값 2로 갔을 때 x-2분의 fx-f는 보인다. 또 따로 쓰겠습니다. x-2분의 f e-x 마이너스 f빵이 남았나? 여기까지 준비되세요? 나 지금 이거 계산해서 따로따로 쓴 건데. 차이 플러스. 이거 가운데 플러스야? 자, 이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5라고요? 근데 우린 지금 누가 궁금하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누구야? 우린 G' 빵이 궁금합니다. G' 빵의 값을 써보겠습니다. X가 빵으로 왔을 때 X-빵분의 G빵, GX 빼기 G빵이잖아? 이거 한번 써보려고. 선생님 지금 조사하는 녀석은 이 두 개가 무슨 관계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주어진 건 이 값이 5라고만 줘놓고 이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관계를 조사하는 중이고요. GX 값이 누구라고? GX 값은 똑같이 이거였다고? G빵의 값도 똑같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G빵? G빵은 F빵 더하기 F였나? 근데 이걸 따로 써보려고 이번에도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빵분의 fx 빼기 f빵 플러스 x-빵분의 f2-x 빼기 f 이렇게 따로 써보려고. 여기까지는 된 거 맞으세요? 근데 이게 누구야? 이건 f' 빵이에요? 얘는 누구야? 이건 f'2야? 요 녀석의 값이 누군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 앞장에서 이거 공부했던 것 같은데?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3h 빼기 fa가 뭐라고? 3f'a라고? 여기 나고 계수만 비교하면 돼? 지금 h 대신 x라고 써있는 거잖아. h분의 f2-h 빼기 f1라고 돼 있잖아. 이게 누구냐고. 마이너스 f' 이에요? 되신 거 맞아요? 자, 또 이 녀석의 값이 필요해.
이 녀석은 조금 헷갈린다. 지금 x가 2로 간다며. x가 2로 가는데 요게 조금 특이한데 x가 2로 갔을 때 그의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봤더니 쌤이 x-2의 값을 t라고 생각한다면 x가 2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리미트 t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분모에는 x-1을 t라고 쓰겠다고? 그럼 분자의 괄호 속에는 2-x는 뭐라고 쓰면 돼? 그럼 t인데 t를 0-t라고 쓸게요. 그럼 이게 뭔데?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t 계수비가 -1이잖아. a에 해당하는 건 빵이고. 뭐예요 이게? 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f'2 빼기 f' 빵인데 이 녀석의 값은 f' 빵 빼기 f'이라고? 그럼 얘는 누구라고? 이걸 계산하라고. 그럼 계산하면은 답이 5 빼기 -5기 때문에 답이 12답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지금은 쌤이 방법을 지금 이렇게밖에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조금 더 진도 올라가면 이건 좀 쉬운 문제야. 지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좀 더 진도 올라가면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알려줄까 말까? 지금 이거 괴로웠죠? 아니야? 안 괴로웠어? 쌤이 풀어주긴 했는데 이렇게는 못 풀어. 쌤이 이렇게 니네가 이 정도로 풀 수 있는 끈기하고 열정이 없거든 니네한테? 풀다가 안 나오면 그냥 때려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다음에 끈기를 가지고 풀지 않고 쉽게 푸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에 선생님 이런 말 한 적 있나? 기억이 내가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한 적이 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뭐야? 자, 그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먼저 할까요? 이게 뭐야? 이건 한 것 같아. 뭐야 이게? 네. x좌표가 반대였을 때는 가운데 있는 이 괄호 속에 있는 거 평균값 대칭이라고요? fx는 2대칭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건 뭘까? 이것도 설명하면서 같이 마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야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자 주어진 녀석의 값은 괄호 속의 값의 평균값이 뭐야? 괄호 속의 값의 평균값이 뭐냐고. 괄호 속의 평균값은 A예요? 이거는 함수값의 평균이야? 괄호 바깥쪽에 있는 함수값의 평균. 이건 뭘까? 이거는 분자 전체가 2B니까 B예요? 얘가 지금 A, B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다함함수 fx가 있다며. 다함함수 fx가 있는데 이런 식은 아까 전 우리가 지금 빵대이 방구랑 2대이 방구 똑같았었냐? 맞아? 근데 괄호 속의 값의 평균값이 뭐야? 괄호 속의 평균값 1이었어? x가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는 계속 성립하는 건가? g한테 1 플러스 x의 값을 대입한 거랑 g한테 1 마이너스 x의 값을 대입한 건 항상 똑같냐? 자, 1 플러스 x 대입하면 누구냐고. g한테 1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뭐가 돼?
1-x를 대입했으니까 1 플러스 x가 돼? 두 개 똑같네? 이거 성립하네? 아, 그러네. 두 개 평균값 대칭이니까 이 gx 자체가 1대칭이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gx의 값 1대칭이야. 그럼 gx가 그려보려고. gx의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포물선 같은 녀석의 값이라고 합시다. 1대칭이라며. 그런데 2대2반 녀석과 0대2반 녀석은 같은 높이에 있을 거 아니야? 2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5라며. 그럼 대칭되니까 여기 접선의 길이는 뭐겠어? 그럼 쉽게 구할 수 있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함수가 1대칭이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아까 제 검은색으로 쌤이 길게 했던 풀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모르면 저 검은색으로 썼던 것처럼 해야지. 아까처럼 해야지. 근데 실은 지금도 쌤이 이렇게 푸는 걸 먼저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애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문제 만나서 이게 1대칭이라는 생각을 갑자기 어떻게 해? 생각이 안 나. 그럼 손으로 계산해야지 어쩔 것이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건 더 이상 없나요? 자, 이제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15분씩이나 있어. 오랜만에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그 함수 쪽수를 불러주세요. 94쪽, 128쪽. 지수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삽시간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로그에 대해서는 밑조건, 진수조건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 같아요.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밑조건이 중요합니다. 풀기 전에 실은 방정식에 대한 지식도 있는 게 있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지수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을 구할 때 문제 뭘로 푼다고? 지수 방정식에서? 지수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두 분의 곱을 가지고 문제 푼다고? 반대로 로그 방정식에서는 두 분의 곱을 구하면 두 분의 합을 통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빨리 좀 읽어드려, 수업하게. 숫자를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버리고 이거 지금 떼볼까 그냥?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숫자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y의 값은 ax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미세값이 1보다 큰 상황입니다. 미세값이 1보다 컸을 때는 다음과 같은 미세값이 1인 지수함수인가요? 미세값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인가요? 증가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역함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배웠네. 역함수라는 표현이 오늘 배우네요. 오늘 배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역함수의 값은 y는 x에 대해 대칭한 게 역함수입니다. y는 x에 대해 대칭할 땐 xy 문자를 바꿔 쓰는 거죠. 그래서 문자 바꿔 쓰겠습니다. 얘가 지금 역함수입니다. 다만 y는 하고 정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미세값인 a 로그를 달아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로그로 표기를 바꾸면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기 때문에 로그 ax의 값은 y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관계는 y는 x에 대해 대칭한 녀석의 값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입니다. 둘의 관계는 y는 x에 대해 대칭인 역함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선으로 표현된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누구야?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야? 지수함수는 치역이 뭐야? 0보다 큰 모든 실수의 지수함수 치역은 항상 지나는 점 0,1이었습니다.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했었고요. 지수함수의 값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로그함수의 값은 그걸 y는 x에 대해 대칭하다 보니까 지금 이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누굴까요? 이거의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 했잖아. xy 문자를 바꿨었기 때문에 x의 값이 0보다 크다로 바뀌겠네. 문자 바꿨으니까.
x는 모든 실수가 지수함수의 정의역인데 로그 함수의 값 문자를 바꿨기 때문에 y의 값이 모든 실수가 되겠네. x가 모든 실수였고 지금은 y가 모든 실수가 되겠네. 항상 지나는 점이 0,1이었었는데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1,0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감소하는 저 지수함수가 있었는데 감소하는 지수함수도 정의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0보다 큰 모든 실수였습니다. 치역이 y가 0보다 큰 거였는데 y는 x에 대해 대칭하다 보니까 문자를 바꿨었기 때문에 지금은 x가 0보다 크다로 바뀌었겠네요. 또 치역의 값 y가 0보다 크다 했는데 지금 이 녀석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값은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입니다. 근데 점근선이 있었잖아.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었잖아. 지금 빨간색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인가요?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는 로그 함수의 값도 증가합니다. 미세값 1보다 크면 로그 함수 증가하고요.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을 때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교점 좌표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두 개의 지수함수를 하고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였을 때 교점이 있어 없어? 둘은 교점이 있냐고 없냐고. 지수함수 로그 함수는 1보다 컸을 때 교점이 없는 것 같지? 대부분 교점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a의 값에 따라서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로그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있을 수도 있어. 심지어 교점이 두 개 있을 수도 있어. 미세값 1보다 크다고 해서 항상 교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미세값으로서 2라고 하는 밑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로그 함수, 지수함수는. 근데 2만 돼도 교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세값 2가 되면은 지수함수의 값도 지난 점이 0,1, 1,2를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테고 로그 함수의 값도 1대2와 0인데 2대2와 1인가요? 로그 함수의 값도 지금 이렇게 지날 거라서 둘은 교점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세값이 자연수였을 때는 절대로 교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값이 2보다 작은 숫자 중에 교점이 하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교점이 두 개 발생하는 경우는 미세값 1보다 컸을 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교점이 미세값 1보다 컸을 때도 교점이 두 개가 되거나 교점이 하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쌤이 되게 오버해서 지금 쓸데없이 설명했어. 고3 때도 되는데. 하지 말걸. 어차피 기억에 남지 않거든. 하지만 니네들의 대가리 한번 믿어볼게요. 야!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증가함수면 교점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a의 값에 따라서 교점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교점이 두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하지만 미세값이 0과 1 사이 때는 감소함수였을 때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항상 교점이 있어. 감소함수면 교점은 무조건 발생해.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게 끝이야. 더 설명할 게 없어. 로그함수. 자, 로그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 두 문제가 있거든. 자, 첫 번째 로그함수는 미세값이 5인 로그함수입니다. 미세값이 5였을 때 로그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수능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는 일반적으로 꽤 까다로운 4점짜리 문제를 출제하는 편이거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되게 수월하긴 한데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어렵습니다. 지수함수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값을 쓰면 미세값 2인 것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점선으로 그린 녀석의 값이 미세값 2가 되는 지수함수입니다. 미세값이 5로 바뀌었을 때 y축 오른쪽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미세값이 5로 바뀌면 y축의 오른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위에 있어요? 미세값이 커지면 클수록 y축 오른쪽에서는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미세값이 5가 되는 지수함수의 그림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y는 x한테 대칭한 녀석의 값이 역함수 아니야? 난 지금 미세값이 5가 된 로그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y는 x라고 하는 선에 대칭한 녀석의 값이 로그함수입니다. 처음에는 미세값이 2가 된 로그함수의 값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을 대칭하면 될 것 같고요. 미세값이 5가 된 로그 함수의 값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되겠네. 자, x축에 더 가깝겠네. 이 빨간색이 y축에 더 가까웠으니까 이 빨간색은 x축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사용해서 매번 그림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수함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엔 까다로워.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구하려고 하냐면 그래프를 갖다 그릴 때 숫자를 대입해서 점 찍은 다음에 연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이 로그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 로그함수의 값은 당연히 1,0을 지나야 돼요? 1,0을 지날 겁니다. 그런데 미세값이 오니까 증가할 거라서 이렇게 그리긴 할 거야. 그런데 자연수 대입했을 때 자연수 나온 거 하나만 불러봐봐. 몇 컴마 몇이 좋을까요? 네, 5,1이겠죠? 5,1에다 점을 찍으면 되잖아. 뭐 대충 2,1 지나면 앞에 있을 건데 5,1이니까 상당히 뒤에 있겠다. x축에 가까운 그림을 대충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럼 두 번째 건 지수함수 연도하지 않고 바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지금 미세값이 5분의 1이라면서 미세값이 5분의 1이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나요? 감소함수를 그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로그함수는 증가하든 감소하든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1,0이거든. 1,0이라는 점은 꼭 지나야 돼. 근데 자연수 대입했을 때 5 대입해볼까? 5 대입하면 뭐 나오죠? 근데 5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두 점만 찍음으로써도 우리는 대충 점근선이 y축이니까 이렇게 감소해서 5, 마이너스를 지나는 녀석을 대충 그리면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 풀 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서 가급적이면 눈금을 고려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 연습을 눈금을 고려해서 그림을 그려야지만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들이 정직하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쌤이 좀 평이동 파트가 있었는데 평이동 파트는 설명 안 했습니다. 자, 평이동 파트는 문제만 그냥 풀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아이씨, 나 자꾸 확대하려는데 이상하게 자꾸 글자가 써지냐. 자,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정의역, 점근선을 밝혀보세요. 먼저 그림을 갖다 그린 다음에 정의역과 점근선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농사 짓는 후배가 옥수수랑 청양고추를 헛박 보냈네. 청양고추 쌤 되게 좋아하거든. 쌤 학기에 청양고추 6개, 7개씩 먹거든? 그런데 청양고추 농사 지었다고 보내줬네. 자, 먼저 그림을 그리고 정역, 지역, 공역, 점근선까지 다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합니다. 원래 미세값 2가 된 로그함수 증가함수, 미세값 2가 된 로그함수의 값을 먼저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은 1,0. 또 2 대입했을 때 1 나오나요? 1,0과 2,1을 고려해서 미세값 2인 로그함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평이동했습니다.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평이동했습니다. 그럼 항상 지나는 점 1,0이 뭘로 바뀌죠? 네, 2,1로 바뀌나요? 그럼 2,1을 지나도록 하고 그림은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림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으면은 원래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었잖아. y축이었잖아. 그럼 지금 점근선이 뭘로 바뀌었어요? 네, 점근선 오른쪽 한 칸 이동해서 x는 1이 점근선이 새로운 점근선이 됐겠죠? 근데 점근선을 보는 방법. 로그함수에서 점근선을 구하라고 한다면 괄호 속에 있는 게 빵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빵 되는 것 자체가 점근선입니다. 정의역을 밝히려면 정의역은 1보다 크다가 정의역인가요? 맞아요? 그럼 정의역은 요게 빵보다 큰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수의 값이 0보다 큰 x의 값이 정의역인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정의역이 뭐겠어? x는 2보다 작다가 정의역이겠네? 일단 두 번째 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건 미세값 2분의 1 로그 함수를 어떻게 하라고? x의 보로 바꿨으니까. 네, x의 보로 바꾸면 y축 대칭하는 거죠? 미세값 2분의 1 로그 함수의 값은 다음과 같은 감소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1,0 지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날 겁니다. 근데 이 로그 함수의 값을 y축 대칭한 녀석의 값이 x의 보로 바꾼 거죠? 근데 이 녀석을 얼마큼 평이동했다고? 평이동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 앞에 있는 개수로 묶어줘야 돼요? 평이동하는 게 얼만큼 이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 앞에 있는 걸로 묶어 쓰셔야 되고요. 얼만큼 이동한 거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네요. 그럼 얘 가지고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내려갔다고? 그럼 마이너스 1,0은 1, 마이너스로 옮겨지나? 맞아요? 그럼 1, 마이너스로 옮겨지면은 대충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점근선이 있을 거 아니야? 점근선의 값이 누굴까? 지금 원래 점근선은 y축 x는 빵이었는데 오른쪽으로 2칸 간 게 x는 2로 만드는 거죠? 근데 점근선 보는 방법은 이게 제일 쉽잖아.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점근선을 보는 방법은 진수가 빵 되는 x의 값이 점근선입니다. 진수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라고요. 내신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미세값이 3인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미세값인 3인 로그 함수를 x축 대칭한 다음에 평이동하시고 그 식이 이렇게 나온다면 mn의 값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쌤은 x축 대칭 먼저 하겠습니다. x축 대칭이면 y의 보로 바꾸는 거죠? 자, x축 대칭하면 y의 보로 바꾸는 건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게 y의 보로 바꾼 거 맞아요? y의 보를 바꾼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습니다. 자, 그 녀석의 값을 평이동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했습니다. 평이동하면 뭐라고 할 건데? 마이너스 로고 3에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m값하고 n값을 읽으라고 합니다. m의 값은 마이너스 3, n의 값은 4라고요. 더해서 1을 답으로 쓰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헐, 오늘 수업 시간에 역함수를 먼저 배우고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역함수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좀 이따 6시에 수업할 때 역함수 대충 가르쳐도 될 것 같은데?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입니다.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한 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x, y를 바꿔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x의 값이 2에 y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역함수네요. 요거만 답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보통 함수는 y는 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이항해준 다음에 로그로 표기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로그로 바꿨더니 로그 2에 x 플러스 1의 값이 y 플러스 1인가요? 지수를 로그로 바꿨습니다. y는 하고 정리했더니 로그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보통 모든 함수는 정의역을 밝혀야 되거든? 자,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누구야? 정의역 누구냐고? 지수함수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야? 치역은 누구야? 근데 치역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치역이겠네. 지수의 값이니까 0보다 클 건데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0보다 항상 커야 되는데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커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XY 문자 바꿨었잖아. 그럼 정의역이 누구로 바뀌어? XY 문자 바꿨기 때문에 이게 정의역일 거 아니야. 모든 함수는 보통 역함수를 구할 때 정의역을 밝혀야 돼. 하지만 로그 함수는 진수 조건 때문에 보자마자 진수 조건에 따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알아. 아니까 생략하는 거야. 자, 말이 되신 거 맞나요? 로그식 자체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따로 별도로 정의역을 밝히지 않아도 이 식이 정의역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정의역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까. 자,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알고 싶습니다. 역함수의 값 y는 x에 대칭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역함수로서
x랑 y를 바꿔 쓰겠습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쓰고 있는 요거 자체가 역함수야. 다만 y는 하고 정리한 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항했고 지수의 값을 로그의 값을 지수로 바꾸고 싶습니다. 따라서 3의 x-2승의 값이 y-1이고 2항만 했습니다. y는 3의 x-2승 플러스 1이에요. 얘는 정의형 누구야? 네, 정의역 1보다 큰 진수까지 진수권 때문에 치역이 누구예요? 로그 함수는 치역이 항상 모든 실수였나요? 지수 함수의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것처럼 로그 함수의 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xy 문자 바꿨으면 이건 정의역이 누구야? 근데 우리가 구태여 이 x의 값은 모든 실수라고 밝히지 않아도 지수 함수는 원래 정의역이 모든 실수니까 이건 밝히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의역을 밝히는 건 어떨 때 정의역을 밝히는 거냐면 이 식 자체로는 정의역을 알 수 있으면 정의역을 안 써도 되는 거고 식 자체로 정의역을 알 수 있으면 정의역을 쓸 필요가 없지만 식 자체로 정의역을 모를 때는 정의역을 꼭 밝혀줘야 돼.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이면 로그 함수는 실은 끝난 건데 로그 함수의 성질에서 미세값이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 미세값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미세값이 1보다 컸을 때는 대소관계는 진수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대소관계를 밝힐 거고요. 미세 있는 게 0과 1 사이 했을 때는 진수의 대소관계랑 바뀐 게 로그값의 대소관계겠네. 감소함수니까. 선생님 지금 전부 다 싹 다 미세값이 똑같은 로그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미세값이 몇에 있는 걸로 바꿀래요? 미세값이 4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A의 N승의 Bn승의 값은 똑같은 녀석이어서 쌤이 여기는 밑과 진수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첫 번째 숫자는 로그 4의 81인가? 두 번째 게 로그 4의 61입니다. 세 번째 게 로그 4의 누구야? 그럼 진수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이게 제일 진수값이 제일 크고 두 번째고 진수가 세 번째 숫자네요. 이 진수의 대소관계랑 로그값의 대소관계 똑같은 거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제일 큰 게 이거 두 번째가 이거 세 번째가 이게 제일 작겠네요. 선생님 대소관계는 답처럼 써야 되는 귀찮아서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세값을 뭘로 통일할 건데요? 선생님 뭘로 바꿔서 상관없는데 선생님 미세값을 9분의 1로 통일하려고. 미세값을 9분의 1로 통일하면 첫 번째 게 누구야? 네, 미세값을 제곱했으니까 진수값도 제곱했습니다. 두 번째 녀석의 값은 로그 9분의 1의 13입니다. 그런데 이건 3의 2분의 1승에서 2분의 1이 분모로 나가지. 그럼 이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어서 그냥 2라고 써도 돼요? 2분의 1분의 1이어서 2 로그 3의 또 지워지나? 그냥 진수하고 미세 있는 값을 둘 다 제곱해서 그냥 로그 3의 7이라고 쓸게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보내면 뭐가 되는 건데? 3의 마이너스 1승이 3분의 1인가요? 그럼 이게 로그 3분의 1의 7이잖아. 그럼 마지막 숫자가 누구란 얘기야? 로그 9분의 1의 네, 제곱해서 49입니다. 진수의 값의 대소관계는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고 세 번째지만 미세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이 얘가 제일 큰 거야?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으니까 대소관계가 바뀝니다. 답을 쓰진 않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예제 5번 문제는 그리면서 A, B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하는 거지 뭐. 관심을 가지는 점의 좌표가 있어. A, B를 구하기 위해서. 미세값이 3이라며. 이 점이 누구예요? 네, 이 점은 x한테 1 대입해서 y는 x라는 선 위에 있으니까 1,1이죠? 이 점은 누굴까? y좌표 1 나온다고? 이 두 점은 나란한 점이니까 y가 1입니다. 뭘 대입해주려고 한 거야? 네, 로그 3의 1의 값이 로그 3의 3의 값이 1인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은 누구야? 이 점은 y좌표가 3이라며. 뭘 대입해야지? 로그 함수한테 뭘 대입하면 3 나오는데. 그러니까 b의 값 27이네요. 이 두 점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잠깐 쉬었다 로고 함수의 최대 최소파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도 단순하게 증가함수했을 때 양쪽 끝에 숫자만 대입하면 최대값 최소값이었습니다. 로고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함수가 아닌 이상은 최대값 최소값은 양쪽 끝에 숫자만 대입하면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지금 첫 번째 미세값 2가 되는 지수함 로고함수가 있습니다. 미세값이니까 증가해요? 단순하게 증가하는 함수를 단조 증가함수, 단순하게 감소한 녀석을 단조 감소함수라고 부르긴 하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 표현은 빠졌습니다. 단순하게 증가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숫자만 대입하면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산수는 빨리 해줍시다. 3 대입하세요. 0이라고요? 15 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빵입니다. 두 번째 건 미세값이 3분의 1이니까 감소합니다.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나요? 그럼 당연히 4분의 9를 대입한 게 최대값, 9분의 4를 대입한 게 최대값, 3분의 1 대입한 게 최소값이겠죠? 9분의 4를 대입했습니다. 9분의 4를 대입했더니 제가 놀아요 지금? 9분의 4를 대입했더니 3분의 4고 1을 뺐더니 3분의 1이어서 이거는 3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1이야? 최대값 5예요? 최소값은 3분의 2 대입했습니다. 3분의 2 대입했더니 진수값 1입니다. 진수가 1이니까 빵이고요. 4가 최소값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대가리를 놀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단조 증가, 단조 감소하는 게 아니네. 이건 합성함수네. 뻔합니다. 치환할 거잖아. 합성함수니까 지금 2차 함수의 값을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했더니 y의 값은 로그 2의 t가 됐습니다. 나는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중입니다. x한테 대입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대칭 추기값이 누구예요? 대칭 추기값이 마이너스 2가 되나 y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몇이라고? 믿어도 돼? 맞아? 그럼 지금 t의 값의 범위의 값이 1부터 30, 1부터 20, 6까지예요? 그럼 그걸 대입했으니까 최대값은 큰 걸 대입한 게 최대값이니까 로그의 26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1 대입한 최소값이 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세값에도 x, 지수의 값도 x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 아래도 x, 위에가 x가 있는 녀석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도 x가 있고 위에다 x가 있으면 자, 선생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함수야? 이건 지수함수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건 2차 함수 다항함수입니다. 이건 지수함수라고 칭하고 이건 2차 함수라고 칭합니다. 다항함수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쓴다면 이건 다항함수도 아니고 지수함수도 아닙니다. 이건 지수함수, 다항함수 둘 다 아닙니다. 아래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으면 반드시 양변에 로고를 달아준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거 왔어 밖에? 와, 나 환청이 들리나? 나만 들었냐 혹시?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들렸지? 자, x하고 x의 값이 아래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으면 양변에 로고를 달아줄 건데 양변에 로고를 달아줄 때는 미세값이 똑같은 로고를 달아야 되거든. 여기 미세값이 3인 로고가 있잖아.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것도 미세값이 3인 로고를 달아줄 거고 오른쪽에도 미세값이 3인 로고를 달아줄 생각입니다. 왼쪽 것도 미세값이 3인 로고를 달아줄 거고 오른쪽도 미세값이 3인 로고를 달아줄 생각입니다. 양변에 똑같은 로고를 달았으니까 등호는 여전히 성립할 겁니다. 그런데 로고를 달아주는 이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지? 선생님이 양변에 로고 달아주는 거를? 양변에 로고를 취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취한다.
양변에 로고 3이라는 녀석을 위치시킨다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녀석 중에서 여기는 지수의 값은 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나요? 그 왼쪽에 있는 건 로고 3의 y인데 오른쪽은 로고 3x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걸 왼쪽 걸 대문자 y, 오른쪽을 대문자 x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건 x의 범위 값인데 대문자 x의 범위는 뭘까? 대문자 x는 로고 3의 x의 값을 대문자 x로 썼잖아? 대문자 x의 범위가 뭐냐고? 마이너스 1부터? 그럼 내가 이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대문자 y는 최대값, 최소값이 누구야? 최소값은? 네,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발생할 거고요. 최대값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대문자 y의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야. 내가 알고 싶은 건 소문자 y의 최대값, 최소값이었지? 궁금한 거네. 난 소문자 y의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y의 범위가 뭔데요? 1부터 20, 64? 81? 근데 대부분 애들은 답을 쓸 때 치환까지 다 잘하고 대문자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문자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예제 문제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살짝 귀찮습니다. t라고 한 녀석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8입니다. y라는 녀석의 값은 로고 3의 t입니다. 대입하는 건 요거 대입할 겁니다. 나오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t의 범위가 뭔데요? 대칭축의 값은 4인 것 같습니다. 대칭축이 4니까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네, 5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5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9 대입한 게 최대값이겠네? 9 대입했습니다. 다시 값을 대입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구한다면서요. 최소값이 누군데요? 최대값은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것도 치환할 겁니다. t의 값이 다음 것 같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범위의 값은 이걸 대입했습니다. 나오는 값이 누가 나오죠? 대칭축은 마이너스 2라며. 대칭축이 마이너스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최소값은 누구예요? 최대값은 누구지? 마이너스 4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그걸 또 대입했습니다. 치환했더니 y의 값은 로고 2분의 1 t였습니다. 감소함수기 때문에 큰 걸 대입해 작아지겠네. 최소값은 누구예요? 최대값은 누구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로고 전체를 먼저 치환하는 게 맞겠다 이거는. 첫 번째 문제는 미세값이 2가 된 로고를 치환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왔네. 로고 2의 x의 값을 치환했습니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이거라고요? t의 범위가 누구예요? 지금 저 함수의 값을 치환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7입니다. 대칭축의 값은 2입니다. 대칭축이 2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최소값, 최대값,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치환하고 있습니다. 로고 2분의 1의 x의 값을 치환하고 있습니다.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기 때문에 1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은 4분의 1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치환했더니 y의 값은 t제곱 플러스 제곱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중에서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0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죠? 니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아래도 x가 있고 위에도 또 x가 있습니다. 근데 글자가 너무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이것 좀 활자 좀 크게 인쇄하면 안 되나? 이런 것들? 글자 너무 그지같이 조그맣게 써놨잖아.
자, 아래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습니다. 양변에 로고를 달 겁니다. 미세값이 몇인 로고를 달아요? 밑이 몇인 로고를 달아요? 네, 미세값이 5인 로고를 달아요? 미세값이 5인 로고를 달겠습니다. 왼쪽에 미세값이 5인 로고를 달았더니 로그 5의 y, 오른쪽에 미세값이 5인 로고를 달았습니다. 그럼 지수의 값이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앞으로 나가요? 로그 5의 y의 값은 대문자 y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대문자 x인데 앞으로 나가는 게 x-6이 앞으로 나갔나요? 범위의 값은 이게 범위라고 했으니까 대문자 x의 범위부터 구합시다. 로그 5의 x는 범위가 뭐야?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대칭축의 값은 3입니다. 대칭축이 3인데 그림 이렇게 그리실 겁니다. y값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최소값은 최대값은 0대 2번개 최대값인가? 하지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소문자 y의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소문자 y의 최소값이 누구지? 요게 소문자 y의 최소값이야? 소문자 y의 최대값은? 근데 나누기라면서요. 최대값을 최소값으로 나누기라고 했습니다. 5의 마이너스 9승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답은 5의 9승이 답이네요. 되신 거 맞죠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x값, y값 0보다 컸을 때 다음 식에서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난하는 거지 뭐. 자, 주어진 녀석의 값은 로그 5의 더하기이기 때문에 로그를 한 번만 쓰고 곱하기 처리했습니다. 근데 x, y 값이 양수인 걸 보니까 최소값 구하라고 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겠네. 괄호가 두 개 있으니까 전개한 다음에 최소값 구하실 거죠? 전개부터 하겠습니다. 전개했더니 xy 플러스 xy분의 36 플러스 4하고 9니까 13인가요?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는 건 이것만 따로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는 거죠? xy 플러스 xy분의 36의 값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습니다. 2루트 곱했더니 36? 밑줄 친 녀석의 값의 최소값은 12입니다. 그럼 전체 값의 최소값은 몇이란 얘기야? 전체 값의 최소값은 2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로그 방정식으로 갔습니다. 로그 방정식은 내용 정리할 게 없습니다. 바로 문제로 갑니다. 로그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방정식, 부등식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수 조건과 밑조건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진수 조건의 값에 따르면 진수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진수의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진수 요건에 따르면 첫 번째 x의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3x-2의 값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미세 값은 전부 다 숫자이기 때문에 밑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왼쪽 건 미세값이 2, 오른쪽은 미세값이 4라고요? 미세값을 똑같다고 놔야지 진수의 값을 똑같다고 놓을 거잖아. 그럼 미세값을 통일하려고요. 좌변값은 로그 4에. 그럼 내가 지금 좌변과 우변을 진수값이 서로 똑같다고 놓겠습니다. 같다고 놓고 이항도 했습니다. 근이 누구누구 있는데요. 1과 2 중에 답으로 선택하는 건 누굴 선택하라고요? 3분의 2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둘 다 답이에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진수 조건부터 확인했습니다. 진수 조건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는 꼭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미리 진수 조건이 범위가 뭐죠? 6보다 큰 것만 답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의 더하기이기 때문에 곱하기 처리하겠습니다.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인가요? 오른쪽 2의 값을 로그로 바꾸면 누구야? 같다고 나왔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의 값이 빵입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x 마이너스 7하고 x 플러스 3인가? x의 값은 지금 양수값 하나 음수값이 있습니다. 답이 누구예요? 네, 7만 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에 방정식을 푸셔가지고 x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 로그 2x, 로그 2x 똑같네? 그럼 치환하면 되잖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t제곱, 뒤에 건 3t. 그럼 t의 값은 빵 또는 3입니다. t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로그 2x였다고요? 그럼 x의 값이 누구라고요? 다 진수 조건 만족해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앞에 건 로그 3x, 뒤에 건 로그 x의 81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바꾸겠습니다. 미세 변환 공식으로 바꾸게 되면 밑과 진수를 바꿔치기 하면 역술체요? 근데 81이라는 숫자는 3의 4승이잖아. 3의 4승이어서 4분의 1 로그 3x입니다. 따라서 번분속에서 했더니 로그 3x분의 4인가요? 되신 거 맞죠? 쌤은 로그 3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t, 두 번째 건 t분의 4, 마지막 게 5입니다. t 곱했고 2항까지 완료했습니다. t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1 또는 4입니다. 로그 3의 x의 값이 1 또는 4기 때문에 x의 값은 3하고 80의 값은 진수조건 밑조건을 만족해? 진수조건이 0보다 크다. 지금은 x의 값이 밑인가요? 밑의 값은 0보다 커야 해도 1이면 안 되죠? 다 만족해요? 네, 둘 다 답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 막 치고 나가면 얘기해 주세요. 이해 안 됐다고. 아직까지는 쉬운 것 같습니다. 현호 지금 문제 없나요? 네. 첫 번째 녀석은 뭐 하자고요? 아래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습니다. 당연히 양변에 로고를 취하자고요. 자, 좌변값에 로고 취하겠습니다. 좌변값에도 미세값이 몇인 로고를 달아요? 저 지수에 있는 값이 미세값이 몇이야? 미세값이 10이니까 좌변도 미세값이 10인 로고, 우변도 미세값이 10인 로고를 달아줄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로그 x값 앞으로 나갔을 겁니다. 앞으로 나가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로그 x 제곱입니다. 뒤에 건 나누기이기 때문에 빼기 처리했습니다. 로그 1000의 값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로그 x의 제곱입니다. 제곱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 이거 치환까지 안 해도 되겠다. 2항 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인가? t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고요. 이해되셨어요? x가 누구라고요? 되셨어요? 그런데 얘가 진수 아니야? 진수니까 진수 요건 한 번쯤 생각했어야지. 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둘 다 양수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요걸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a의 로그 b의 c의 값이 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c의 로그 b의 a라고 a하고 c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2의 로그 10의 x라고 쓴 녀석과 x의 로그 10의 2라고 쓴 녀석은 똑같은 거죠? 다만 미세값이 10인 건 생략할 수 있으니까 10은 생략된 모양입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얘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치환할 생각입니다. 누구를 치환하려고 하냐면 2의 로그 x승의 값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건 누구야?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입니다. 인수분해했더니 4하고 8인가? 2의 로그 x승의 값이 4하고 8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이 누구누구 있다고요? x의 값은 진수였습니다. 진수 요건 따르면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진수 요건도 다 만족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갔습니다. 로그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로그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로그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은 두근의 합으로 문제를 푼다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방정식은 x라는 문자에 대한 로그 방정식이고 x라는 문자의 로그 방정식의 근은 알파와 베타가 근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수 방정식 이해할 때 두근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쌤은 로그 2 x의 값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방정식의 값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7입니다. 이때 근이 누구야? 네, 지금 두 개의 근은 얘가 두 개의 근입니다. 이 두 근에 대해서 여기선 두 근의 합을 곱을 구하라고 하지만 나는 두 근의 합을 통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두 근의 합의 값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로그 2의 알파 베타의 값이 3입니다. 알파 베타의 값이 누구예요? 네, 답은 8이 답이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부등식만 배우면 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고냐? 누군데 어른이야? 로그 부등식. 로그 부등식은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 미세값이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인 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만 알면 됩니다. 지수 부등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진수 조건, 밑 조건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먼저 조작하기 전에 진수 조건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진수 조건 따르면 x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3x 플러스 4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이걸 머릿속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 마지막 답 쓸 때. 자, 이제 부등식 풀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미세값이 다릅니다. 좌변값을 미세값을 4로 만들었습니다. 자, 부동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로그를 뗐을 때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요? 미세값이 1보다 크니까요? 2차식이 0보다 작습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x-4하고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고요? 답을 여기서 끝내면 병신일 것 같아요. 답은 뭐가 답이라고요? 요게 답인가요? 이제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 같습니다. 진수꼴 따르면 x값이 0보다 커야 되고 x-2값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x값이 2보다 큰 걸 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등식 풀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로그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오른쪽은 로그 2분의 1에 여기 나와요, 여기. 네, 8인가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1분의 3이어서 마이너스 3인가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값이랑 8의 값은 부동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세값 2분의니까 감소함수니까요. 인수분해했습니다. x 마이너스 4의 값이랑 x 플러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입니다. 답은 뭐가 답이라고요? 네, 답은 2부터가 답입니다. 근데 은근히 진수 조건을 생각하지 않아서 답을 조정하지 않고 답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거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냥 멍청한 거야. 내가 푸는 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인데 진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 푸는 거는 실수라고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병신이야. 그 자체가 병신이야. 병신이 되지 맙시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아까 전에 승우 깐 거야? 선생님, 승우도 전학교 시험 수학 시험 병신이었어요. 라고 승우 깐 거네. 그냥 제가 받을 걸 그랬나? 여자였는데, 성별이 여자였는데. 근데 이쁘지 않아서. 이뻤으면 선생님 또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안 이뻤어. 자, 주어진 식에서 로그 2의 x의 값이 있습니다. 로그 2의 x의 값을 치환할 생각입니다. 로그 2의 x의 값을 치환하고요. 좌변값은 t제곱, 우변값 이항했습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t 플러스 6이랑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됐고요.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근데 로그의 값은 치환했을 때, 지수의 값은 치환했을 때 범위가 생겼잖아. 하지만 로그의 값은 치환하게 되면은 정역이 누구야? x의 범위. 근데 x의 범위는 0보다 크다죠? t의 범위는 뭐야? t의 범위는 치역이 뭐냐고? 모든 실수죠? 그럼 로그의 값을 치환했을 때는 이건 범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수는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는데 로그는 t의 범위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범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대입했습니다. 로그 2의 x의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6부터 3 사이 있습니다. 그럼 x가 누군데요? 64분의 1부터 선생님 진수조건 생각하셔야죠. 진수조건에 따르면 x의 값은 다 0보다 큰가요? 두 번째 거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치환하려고 합니다. 앞에 거를 내가 지금 치환하고 싶은 건 나 이거 치환하고 싶은데. 자, 앞에 거는 곱하기니까 더하기 처리할 겁니다. 더하기 처리하면 로그 2분의 1 4가 생기네. 로그 2분의 1 4가 마이너스 2. 앞에 건 t-2인 것 같습니다. 뒤에 건 로그 2의 8이 누군데? 자, 이건 t-3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개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인데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6. 0보다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예요? 인수분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그 2분의 1에 미세값 2분이니까 살짝 조심해야 되겠다. 한 줄 더 써드리는 게 실수하지 않는 것 같아. 좌변값은 로그 2분의 1에 너 어디 갔어? 너 뭐야? 너 어떻게 졸라 멍청하게 빨리 쓰다 보니까 빼먹고 쓰네. 내가 지금 누굴 빼먹었냐? 네, x를 빼먹었네요. 둘 다 빼먹었네. 하나만 써. 자, 로그의 x의 값이 로그 2분의 1이 누구야? 두 번째 녀석의 값이 로그 2분의 1 x. 오른쪽은 로그 2분의 1?
그럼 로그 1을 지우면 부동호 방향은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꿨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답은 아닌 것 같아. 진수 조건에 따르면 요걸 추가해야지 답이겠네요.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지수에 로그가 있는 부동식 미세값이 당연히 10, 미세값이 10인 로그를 양변에 취하겠네요? 근데 부동식 풀 때는 조심할 게 또 있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양변에 미신 매신 로그를 달아야 돼. 이렇게 되면 양변에 미세값 2분의 1 로그를 달아야 되잖아. 양변에 미세값 2분의 1 로그를 달아주는 순간 뭐 해야 돼? 이건 부동식이기 때문에 부동항 바꿔야 돼. 이거 많은 애들이 안 해. 자, 우리는 미세값이 매신 로그를 달 거야, 양변에. 부동호 바꿔 안 바꿔? 첫 번째 건 로그 x의 로그 x승. 두 번째 건 미세값이 10인 로그를 달았으니까 부동호 안 바꿨습니다. 앞에 건 로그 x 앞으로 나갔더니 t라고 쳐냈을 때 t제곱. 오른쪽은 로그 x의 세제곱은 로그 100은 2. 인수분해했더니 t-라고 t-2입니다. 사이값입니다. t의 값이 1과 2 사이 있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진수조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진수조건에 따르면 x의 값은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은 누구를 치환할 계획이죠? 누구를 치환할 건데요? 이걸 치환할 계획입니다. 두 개는 같은 값이야. 3하고 x 바꿔 쓴 거? 첫 번째 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입니다. 인수분해했더니 3하고 9인가? 따라 t의 값은 3보다는 작다. 9보다는 크다입니다. t값이 3의 로그 x승이었습니다. 로그 x의 값 미세값이 지금 3이잖아. 부동 안 바뀌죠? 미세값이 3이었으니까 부동 안 바뀝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뭘 더 써야 돼요? 네, 진수 조건에 따라서 0보다 크다는 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가요? 그럼 여기서의 실근은 x가 실근이네? 나의 바램은 x가 실근이었으면 좋겠어? 아, 실근을 갖지 말라고? x가 실근을 갖지 말라고? 그럼 그거 진짜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을 갖지 않을 조건이 판별식 0보다 작다야? 판별식 계산하겠습니다. 판별식이 누군데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치환할 건데? 이건 미세값이 5인데 이건 미세값이 5분의 1이다. 미세값이 5인 걸 치환할까? 로그 5의 a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건 t 플러스 2의 제곱인데 그 다음 건 마이너스 6 이건 마이너스 3t 5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갔으니까요. 정리했습니다.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인가요? t 플러스 2하고 t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고요. t의 값을 로그 5의 a의 값을 치환했었습니다.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앞에 건 로그 5의 25분의 1 뒤에 건 로그 5의 a의 범위값 미세값 25니까 부동방향이 안 바뀌었습니다. 진수조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진수조건에 따르면 a의 범위는 0보다 크다? 다 0보다 큰 것 같습니다. 5번으로 갔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냐? 현재 저번에 기억나냐? 500만원짜리 3년 지난 125만원 됐던 거? 1000만원짜리? 너무 유치했잖아 그거는. 현재 70만원짜리인 핸드폰의 가격이 1개월마다 2%가 하락합니다.
그럼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우린 뭘 곱해야 돼? 1 마이너스 100분의 1을 곱한 게 한 달마다 2%씩 하락한 건가요? 그런데 계속 이걸 곱할 겁니다. 70만원짜리였습니다. 처음으로 40만원 이하가 되는 건 언제인가요? 70만원짜리가 처음으로 40만원 이하가 되는 거는 몇 달이 지난 다음인가요? X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양변에 10은 약분하려고요. 7로 나누기 할까 말까? 7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빼면 누구야? 0.98? 100분의 98? 100분의 98인데 100분의 98 내비둘까? 오른쪽은 누구라고요? 10은 분자가 커 분모가 커 둘 다? 분모가 컸을 때 현재 상태를 보면 분명히 산소가 부동호 방향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미세값이 1보다 커야지만 부동식은 산소를 틀리지 않는 편입니다. 쌤은 지금 역수를 취할 생각입니다. 왼쪽도 역수를 취했으면 오른쪽도 역수 취하면 돼요? 역수 취했을 때 부동호 방향은? 역수 취하면 부동호 방향은 바뀌나요? 부동호 방향 바꿨습니다. 먼저 부동호 방향 바꿔놓고 미세값 1보다 컸을 때 실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양변에 미세값이 11로그를 달아줄 생각입니다. 양변에 미세값이 11로그를 달았습니다. x 앞으로 나갔고요. 로그 98분의 100 오른쪽 로그 4분의 7입니다. 이거를 이 두 개 값을 이용해서 최대한 바꾸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로그 100의 값 2인 것 같은데 98을 바꿔야 되잖아. 98이 49 곱하기 2 49 곱하기 2면은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로그 7의 값이 문제가 준 것 같고 로그 2의 값도 줬다고? 자, 앞에 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로그 2는 0.3 로그 7의 제곱은 2 로그 7이야? 2 로그 7이면 1.68? 오른쪽 로그 7의 값이 0.84 로그 4의 값은 로그 2의 2배라서 0.6인가요? 자, 앞에 거 빼겠습니다. 2에서 0.98을 뺐으니까 오른쪽은 뺐더니 0. 아니네. 맞아? 그럼 몇 빼야 되는 거야, x가? 12배 이상 해야 돼? 그래서 1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되겠네. 최소 12개월이네. 되신 거 맞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응용 문제까지는 다 했습니다. 자, 오늘 나의 목표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이거 질문 별로 없으니까 깔끔하게 진도 딱 끝나네.